자, 오늘은 사랑수님과 어머니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린트 보시면서 중요 핵심 내용 다 정리가 여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소설이고, 그 다음에 소설이고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소설, 그리고 주제는 사랑과 봉건적 윤리관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봉건적 윤리관이라는 건 뭐냐면 여성의 재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는 봉건적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건 시점이에요. 시점. 1인칭 관찰자죠. 자, 1인칭이라는 거는 저술자가 작품 어디에 있다? 속에 있다. 그러니까 등장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치? 그리고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주변 인물이 주인공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오키는 뭐는 아니다? 그치? 주인공이 아니다. 그럼 뭐다? 저술자다. 라는 거. 그러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냐? 사랑손님하고 어머니다. 특히 어머니가 주로 나오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 보시면 시간의 흐름. 자, 역순행 아니고요. 시간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인칭 관찰자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간접 제시예요. 그래서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간접 제시, 심리랑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간접 제시는 뭐냐면 등장인물의 말, 행동을 통해서 말, 행동, 외양 묘사를 통해서 짐작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간접 제시고, 직접 제시라는 건 뭐냐면 서술자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직접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는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는 어질고 현명해서, 우리가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자, 제시하는 심리가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근데 1인칭 관찰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나의 심리는, 그죠? 나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심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시선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사랑수님하고 특히 엄마의 심리는 다 간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과 행동만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소설의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발단에서는 뭐합니까? 인물 배경, 인물 배경 소개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사건의 실마리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전개는 사건이나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위기는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죠? 절정은 어떻게 돼요? 그쵸? 갈등 최고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결말은 어떻게 된다? 결말은 갈등, 그쵸? 해소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시점 볼게요. 시점. 여기 시점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점, 이제 저술자라는 것은요, 저술자가 만든 거예요. 자신의 어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저술자입니다. 저술자고요. 그래서 이 저술자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작가랑 일치한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인칭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거고요. 그지? 그리고 밖에 있으면 3인칭이라고 보시면 되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인칭 관찰자와 3인칭 관찰자의 차이는 뭐냐?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의 차이. 일단은요, 서술자의 위치가 달라요. 그치? 1인칭이면 안에 있고 밖에 있죠. 그리고 1인칭이면은 주로 누구를 얘기하면 주로 주인공을 관찰하거든요. 그리고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주로 누구를 관찰하면 모든 인물을 관찰해요. 라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더 객관적인 서술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적자가 시점은 다 알죠? 그지?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전지전능하다. 인물의 심리를 서술할 수 있어요. 전적자가 시점. 차이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깝다. 친밀감을 줄 수 있고요. 주인공의 심리, 내면 세계라는 건 심리입니다.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점이에요. 1인칭 관찰자, 내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서술적 한계가 있다는 거. 서술적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다 서술할 수 없다. 그러면 서술적 한계가 있는 부분을 독자는 어떻게 된다?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독자의 상상력, 그쵸?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본 그대로를 서술하기 때문에 그 본 그대로로 서술한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는 독자가 짐작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고 전적작가 시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특히 내면 심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라니의 특징. 마라니가 여기서 누굽니까? 그죠? 오키예요. 오키. 그죠? 오키라는 아이가 여기 있고 오키는 몇 살? 그쵸, 6살. 주인공이다? 절대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 행동을 관찰하죠. 모든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시선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저씨 사랑 손님 사이의 어떤 행동들을 착각해서 잘못 전달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무조건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했을 때의 효과가 뭐냐? 자, 어머니와 사랑하는 손님의 사랑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서술자가 어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른의 인식에는 이미 여성의 재가, 여성의 재혼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와 사랑 손님의 사랑을 이렇게 순수하게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 미쳤나봐. 왜, 저 남자는 왜, 과부를 사랑하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키가 굉장히 엉뚱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 서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는 건데 아저씨하고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낸다.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린아이가 서술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상하면서 읽게 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사실은 가장 큰 이유죠. 자,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사랑을 순수하게 그려낼 수 있는 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시험에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거, 소재. 소재별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그리움이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가 오키 몰래 엄마가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보죠? 뭘 봅니까? 그죠? 맞아요. 그지? 아버지의 사진을 보죠. 아버지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손님에 대한 호감과 정성. 그리고 마지막에 아저씨한테 주는 거. 그치? 달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삶은 달걀. 자,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추억과 그리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맞아요. 한동안 연주하지 않았던 거. 그쵸? 풍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와 그리움이고 마지막에 주기도문 외우면서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옷을 꺼내면서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옷이라는 건 아버지 그 죽은 남편을 보고 싶어서 꺼내본 것도 있지만 내가 흔들리잖아. 사실은 엄마 입장에선 사랑 손님한테 흔들리죠. 그 감정을 절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저씨에 대한 애정을 억누르면서 갈등에 벗어나려고 하는 어머니의 주기도문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지?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호감. 그지? 이게 뭐냐면 어머니의 호감이에요. 자, 오키가 거짓말했죠. 유치원에서 꽃병에 있는 꽃을 가져와 놓고 유치원에서 가져왔다고 하면 엄마한테 혼낼 것 같으니까 아저씨가 준 거야 엄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그거를 찬송과 갈피 속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을 해놓죠. 그걸 통해서 엄마도 이 아저씨에게 호감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수님에 대한 어머니 이별 선수 무슨 선수건? 그쵸, 하얀 선수건이라는 거. 소재별 상징적 의미는 무조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6번부터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만 꼽아서 했거든요. 볼게요.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외삼촌은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집에는 끼니 때 외에는 별로 붙어있질 않아요. 어떨 때는 한 줄씩 가도 외삼촌 꽃뱅이를 보지 못 보는 때가 있으니까요. 라고 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집에 별로 안 붙어있어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이라는 거. 근데 언젠가 한번 어머니가 나 없는 동안에 몰래 장롱 속에 무언가를 꺼내보시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장롱 속에 감췄어요. 자, 뭐야? 아버지에 대한
남편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리움이라는 거죠. 자, 사진을 보는 행동. 그 다음에 이 외삼촌이